평론가께서 좀 말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자유한국당이라는 명칭은 못 쓰게 되는 거죠? 미래통합당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협통추이라고 해서 이 통합을 추진하던 시민단체 또 각 정당들 전진당이나 혹은 장기표 씨 이런 분들을 전부 다 아우르던 협통추이가 지금 거의 마지막 작업으로 신당명을 결정을 했습니다. 한국당 입장에서는 사실 새로운 그런 집을 세우겠다라고도 황교안 대표가 이미 몇 개월 전에 이야기하기도 하고 또 자유한국당이라는 이름으로 치러진 어떤 선거들 전부 패배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강령도 사실은 굉장히 특정 그런 부분에만 치우쳐 있었다라는 당내 비판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새로운 그런 이 집도 짓고 새로운 이름도 짓고 새로운 사람들과 함께 이번 총선을 새롭게 시작해보자라는 의미로는 당명 바꾼 건 너무나 저는 찬성을 하는데 이름이 문제입니다. 통합이라는 이름은 사실 민주당 계열에서 이미 한 6개인가 7개의 정당 이름이 있었어요. 민주통합당, 통합민주당, 네. 대통합민주신당, 중도통합개혁신당. 그걸 다 외우세요? 네, 6개입니다. 당장 한 10수년간의 어떤 역사 속에서 통합이라는 이름이 왜 존재했냐면 이 민주당이라는 계열이 언제나 사실 토남을 베이스로 한 그런 세력과 그다음에 영남을 비롯한 다른 지역의 운동권 출신들의 어떤 인사들 또 이제 김대중 대통령이 새롭게 사실 수혈했던 법조계라든지 이런 인사들, 이런 제 정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어지다 보니까 총선 때는 분열했다가 대선 때는 다시 만나고 이것을 다시 이합집산을 계속 거듭해왔기 때문에 통합이라는 것이 굉장히 절실했어요. 그런데 솔직히 정당이라는 건 지향성이거든요. 어디로 나아간다. 이런 이름으로.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경우 공화주의 또는 민주주의에서 공화당, 민주당, 영국 같은 경우 노동당이라는 이름이 노동에 대한 어떤 노동 계급을 대변한다. 이런 앞으로의 지향성을 얘기하는데 통합이 지향성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통합은 과정이에요. 그런 통합의 과정을 거쳐서 어디론가 나아가겠다라는 그 지향점을 얘기해야 되는데 통합이라는 이름을 다시 한다는 건 통합은 끊임없이 통합을 하는 과정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한국당 계열에 사실상 처음으로 통합이라는 이름을 지금 집어넣는 어떤 그런 이름이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미래통합? 이것이 보수 우파의 어떤 정말 이 가치 지향성을 드러내는 말이냐? 이거에 대해서는 의문점을 갖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네, 이런 보수 통합 움직임 속에 불출마 소식들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삼선 김성태 의원도 불출마를 했습니다. 먼저 그 얘기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오늘로서 지난했던 저의 정치 여정을 내려놓고 21대 총선에서 우리 당의 승리와 보수 우파의 승리를 위해 백의종군하기로 결심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저는 문재인 정권을 불러들인 원죄가 있는 사람으로서 이제 자유우파의 대동단계를 위해 기꺼이 저를 바치겠다는 분명한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 보수 우파의 분열의 원죄를 저 스스로 모두 떠안고 가겠습니다. 네, 구차장께 여쭤볼게요. 가장 궁금한 게 불출마 이유 어떤 걸까요? 네. 일단 본인이 밝힌 것은 원죄를 끌어안고 가겠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이는 원죄가 뭐냐면요. 당시에 새누리당 국회의원으로 당선이 됐었는데 그 국정농단 사건이 터지면서 새누리당을 탈당을 하지 않았습니까? 탈당하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에 좀 앞장선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탄핵 그 다음에 치러진 대선에서의 패배, 그러니까 이제 원인을 제공했다. 탄핵에 앞장서는 바람에 그거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라고 본인이 좀 말씀을 하셨는데요. 아마 이제 저 진정성이 아마 이제 이 미래통합당 지지자들로부터는 상당히 호응을 받을 가능성이 좀 있어 보입니다. 그러니까 저렇게 해서 과거 이 탄핵에 대한 잘잘못을 뛰어넘자 이런 호소로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김 의원의 저런 불출마 선언이 앞으로 공천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께서도 불출마 선언을 하는 것도 좋죠. 그리고 문재인 정권을 끌어들인 원죄라고 얘기했는데 사실은 지금 김성태 의원이 갖는 어떤 대면한 가장 중요한 거는 사실은 딸의 부정 취업 문제거든요. 재판에 있죠. 그렇죠. 지금 1심에서 무죄가 나왔어요. 뇌물죄에 관련된 무죄지 불법 취업은 인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불출마를 할 때에는 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반성,
내가 이런 과오를 벌였고 이런 부분에서 국민에게 실망을 시켜줬다. 뭐 이런 부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얘기할 필요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평론가께 또 여쭤보려고 합니다. 네. 이 보면은 이번 주에 TK, PK 공천 면접이 있습니다. 네. 이제 원래 이제 통합되는 거는 이제 과정일 뿐이고 네, 네. 밥그릇 싸움이 시작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심각해지지 않습니까? 일각에서는 내홍이 불거질 것이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당 계열의 정당이 분열된 것은 딱 한 번입니다. 친박연대. 그러니까 분열이라는 건 어떤 뜻으로 말씀드리냐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TK를 중심으로 해서 공천 불복해서 나와서 어떤 정당을 만들고 그 정당을 통해서 한국당과 분열되는 어떤 상황을 연출한 것. 성공한 사례가 제가 보기엔 친박연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네. 나머지 경우는 개인적으로 무소속으로 출마를 해서 이렇게 다시 이제 복귀해서 한국당으로 다시 들어온 그런 경우는 몇 가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에 TK, PK 주로 TK 의원들이 이렇게 경선에서, 그러니까 이번 공천에서 불복하는 움직임을 처음으로 이번 주에 보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탈락한 의원들이 어떻게 할 것이냐. 거기에 따라 사실 이번 공천의 성공 여부가 갈려 있는데, 현재까지 어떤 분위기 속에서는 몇 가지 어떤 그런 분위기가 지금 좋다. 그러니까 한국당 입장에서 왜 유승민 의원의 불출마 선언. 만약 유승민 의원이 계속 출마를 하겠다. 대구 동구에 출마를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으면 사실 반발이 더 컸을 거예요. 탄핵에 불복한 그 사람들을 전부 다 집어넣고 또, 거기에 주역인 유승민 의원을 대구에 집어넣는다. 근데 우리는 탈락시킨다. 이 반발이 굉장히 컸을 첫 번째 상징적인 사건이 바로 유승민 의원인데 유승민 의원이 불출마 선언. 이거는 상당히 지금 이 불복하는 데 있어서 좀 빌미를 적게 주는 어떤 상황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그런 점을 제외하고 사실 두 번째는 뭐냐면 구심점이 없다. 그러니까 TK 의원들 중에 개별적으로 나가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다시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은 있지만 나가서 친박연대처럼 정당을 만들 가능성이 굉장히 좀 적다는 거예요. 그때는 굉장히 서청원 의원을 비롯해서 구심점이 있었는데 현재는 구심점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저는 영향력이 아주 크진 않을 것이다. 반발에 대한 이렇게 조심스럽게 분석을 해봅니다. 네. 지금 보면 이제 PK 지역 얘기 나옵니다. 네. 근데 이제 낙동강 벨트라고 이제 명명했는지는 모르겠는데 네. 이 PK 지역에 웬만한 중진들이 다 김세현 의원, 아까 말했던 김무성 의원, 네. 다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인물이 넘는 것 아니냐. 네.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홍준표 전 대표가 그 고집을 부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PK 선거를 지휘할 수 있는 어떤 대표적인 장수가 하나 있어야 된다. 황교안 대표로는 PK 공략하기가 좀 어렵다. 이제 이런 이 논거를 펴면서 홍준표 전 대표가 이제 양산에서 출마하겠다라고 좀 주장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이 공천 과정이 이제 매끄럽게 교통정리가 돼서 수도권은 황교안, PK는 홍준표 이렇게 한다라면 이제 차기 주자급이 이 총선을 책임지는 모양새가 연출이 되겠지만 만약에 홍 전 대표를 이제 낙천시켜가지고 무소속으로 출마하게 만든다든지 이렇게 된다라면 통합이라는 이름과 걸맞지 않게 새로운 어떤 뺄셈 정치, 뺄셈 공천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야당 역시도 이 공천 과정을 통해서 아마 이제 총선의 유불리가 갈리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됩니다. 네, 김 교수께 여쭐게요. 지금 이제 홍준표 전 대표 험지 출마 요구도 많이 받았고 그런데 지금 오늘 아침에도 SNS에 글을 올려가지고 내 출마지는 내가 정하겠다 이런 메시지를 굉장히 강하게 보이고 있어요. 일관되게 PK 지역을 선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본인은 이겁니다. 야당 대표도 했었고 대선 후보도 했었는데 본인 출마 지역구 하나 못 정하느냐 일종의 이제 자존심 싸움을 하는 것인데 저는 이 부분은 당의 이해관계하고도 맞아떨어진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PK 지역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전략적으로 부상하고 있거든요. 네. 여기가 누가 이기느냐 어느 당이 이기느냐에 따라서 전체 판도가 달라져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중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홍준표 대표가. 그렇다 그러면 지금 공관위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이해도를 감안한다 그러면 타협점이 나오지 않을까. 양산 쪽으로도 당도 동의해 주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군요. 네. 보수 통합이 속도를 내는 가운데 이 공천 잡음 없이 진행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종근 평론가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